정치 인사이트 초유의 당정 충돌 사태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과 이제 이 국민의힘 양쪽을 다 이제 싸잡아서 이번 사태 이제 뭐 윤한 갈등, 뭐 당정 갈등 이번 사태를 이제 싸잡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법적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밝힌 바 있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그 철학을 이제 강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당무 개입 또는 정치 중립 위반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법률가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이제 그 직권 남용은요. 네.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개입할 직권이 없어요. 항상 직권 남용은 이제 그 직권이 있어야 돼요. 네.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이제 그 공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개인 목적으로 쓰는 이게 직권 남용인데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직권 남용은 원천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주로 뭐 야당을 상대로 이제 정치에 개입해서 공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천 과정에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를 한다, 처리한다. 또는 이제 공천을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해라. 이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 가지고 선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 출발점을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공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과 관련한 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해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털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걸 또 사과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없어요. 해법을 있다고 제가 제시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죠. 저는 그게 필요하고 권익위가 조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든 어떻게 이게 받게 됐고 물건은 어디에 있으며 또 받고 나서 기록은 남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조사나.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으로 녹화된 내용만 우리 국민들이 봤지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뭐 정보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기관, 권익이든 수사기관이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려면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일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이시잖아요. 일반 시민이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을 쓰면 동료 시민이십니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에요. 전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고를 한들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동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아니면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조사는 뭐 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몰카 공작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죠. 여권에서는. 여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몰카 공작이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도 뭐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서 조사 내용을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거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받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갈등설이 지금 이제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악화될 경우에 총선에 이제 불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뭐 내용이 또 아직 뭐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저는 잘 봉합될 걸로 보는데 네. 제가 세 가지 이제 그 논거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두 분은요 20년이 넘도록 오랜 이제 그 인간적인 이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이제 그 결별할 이런 이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보고 사과를 해라 또는 뭐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국민의 걱정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 이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크게 그 대통령실과 갈등이 되는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두 분이 더 잘 알아요. 예. 두 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갈등으로 계속 분열되면요. 예. 두 분 다 이게 공멸합니다. 예. 공멸. 예. 윤 대통령도 이게 총선 폭망하면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도 이제 총선 패하면 끝나는 거고 네. 두 분이 계속 갈등하면 총선에서 이제 그 공멸할 게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 점에서 저는 봉합이 세 가지 이유로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공동 운명체다. 그렇죠. 예. 봉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봉합이 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예. 그 서정욱 변호사 말 중에 대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예. 공멸이에요. 만약에 두 분이 계속 충돌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서 너무 잘 알고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검찰 시절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가 터트려지면 예.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확전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 어느 정도 동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예요. 예를 들면 봉합이라는 게 없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다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서거나 아니면 이 사실 문제의 시발점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 안 했다. 물론 안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어떤 프랑스의 여성을 비유를 들면서 마리 앙투아네트? 사생활까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는 상당히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법. 근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제 공멸한다는 말을 썼으니까 두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을 압박해서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내는 쪽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양측이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확산은 이게 확전되는 것은 양쪽 다 피하고 싶지만 예.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봅니다. 네.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서 변호사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전망하세요? 뭐 야당의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 한동훈 위원장 외에 당장의 대안이 없어요. 예. 뭐 원희룡 장관이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윤재호 원내대표가 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마 갈 겁니다. 예. 자, 그건 이제 좀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시부터 회의를 엽니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내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1차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뭐 룰을 좀 정했죠. 그래서 뭐 하위 10%는 컷오프, 하위 30%는 20% 감산, 3선 이상 중진들에게는 이제 추가로 플러스 15% 감점 이렇게 해서 이제 룰을 정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아직 그 후폭풍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제 정하는 룰은 이제 이른바 이제 전략 공천 룰을 정한다고 해요. 방식을. 그러면 지금 영입된 인재들이 한 20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 공천 방식으로 이제 좀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지역에 또 뛰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의 또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선거도 이제 그 전쟁 아닙니까? 예. 이런데 전쟁을 치를 때는 이제 그 뭐 원칙도 필요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임경변식에 이런 게 필요해요. 따라서 이제 다양한 공천 방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 원칙은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예. 뭐 경선이라든지 이게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수도권의 전략지라든지 얼마든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천 이래야만 이게 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특히 이제 수도권, 네. 수도권은 이제 그 우리 현역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빨리 공천을 해줘야만 민주당의 현역과 승부가 되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우선 여러 가지 이제 확정짓는 영남권보다는 이런 이제 방식 시기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많은 또 훌륭한 분들 영입했잖아요. 네. 이분들 보고 이게 무조건 다 경선을 다 거쳐와라. 이거는 이게 기존의 현역들하고 이제 경쟁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삼선 15% 감점해도 안 되고, 예. 그게 아니라면 이게 더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공천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략 공천의 원칙은 어떤가? 우선 공천의 원칙은 뭔지 그걸 아마 오늘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전략 공천의 원칙을 정할 것이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상황이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매끄럽게 안 되죠, 당연히. 저는 다른 것보다 3선 이상이 이게 불이익을 준 점도 지난번에 논란이 됐고 지금 아마 예.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특히 예. TK 지역에 있는 다선 의원들.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들 뭐 저는 초선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략공천 지역을 서울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현역을 하고 있는 곳에 가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거는 예. 어차피 험지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직을 하고 있는 분들, 현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 지역구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TK, PK 지역의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고 누를 만드는 거. 49개 중에 한 9곳 정도. 그렇죠.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부분들이 그 예측컨대 검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저 출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어떤 이점을 주는 이런 형태의 전략공천 지역이 만약 발표되게 되면 예. 거기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보다 공정한 또 공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선거제가 이제 좀 매듭을 져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시간도 사실 이제 없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다시 회귀하기를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당론을 정한 상태고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갈 듯하다가 다시 이제 연동형으로 가는 듯하다가 최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제 병립형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의총에서 결론을 낼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선거제 문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공약한 걸로 약속을 지켜야죠. 예. 뭐냐면 이제 연동형을 강화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이미 공약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또 이게 말을 바꿀 겁니까? 옛날에 불체포 특권도 뭐 포기하겠다더니 말 바꾸더니 이번에 이 공약도 바꿀 겁니까? 예. 그냥 저는 원래 공약대로 하세요.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연동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게 멋있게 져야죠. 멋있게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야 멋있게 져면 뭐하나. 또 이게 실리, 상인적인 실용감각 실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꾸려는데 이러면 이게 진짜 정치 불신 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은 뭘 하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본인이 옛날에 약속한 대로 저는 연동을 강화하면 위성정당 꼼수로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병리병으로 그대로 가든지 둘 중에 결론 내려야 된다 봅니다. 예. 병립형의 이제 권역별 병립형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고 지금 며칠 내에 하기에는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병리병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든지 선거제도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예. 권역별 병립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물론 이제 당의 입장은 이제 어떤지는 서정욱 변호사 알아봐야 개인 될것 같은데. 입장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서정욱 변호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비례정당 못 만들게, 아니,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는 부분 봐보면 그럼 국민의힘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동의 안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줘요. 이게 선거법을 민주당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병립형 가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만약에 연동형 지금 가면 그대로 윤석열을 만들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대로 할 수 있게 여당인 국민의힘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이 동의하겠습니까? 선거법을 그럼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선거법 통과가 안 돼요 지금.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병립형으로 가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네. 저는 일정 부분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지역성이 너무 강해서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거의 싹쓸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비례대표만은 권역별로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당선자도 생기고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당선자도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성을 좀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서정욱 변호사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한테 말 바꾼다고 얘기하는데요. 말 바꾼다고 얘기하지 말고 병립형으로는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오세요. 그럼 이재명도 그렇게 할 거예요. 위성대행 안 만다고 약속해 보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알겠습니다. 공격하면서 본인들 딴 얘기 하지 말고 예. 원래 하려고 알겠습니다. 했던 대로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예, 여전히 뭐 선거제 협상 뭐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시간은 별로 없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저 신당 추진하는 5개 세력이 있고 이제 2개 이제 금태섭 신당, 양해한대 신당은 좀 저 기존에 이제 신당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당 세 주체가 이른바 이제 비전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대를 이제 모색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합당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 연대가 어려운 게 두 단어로 정리하면 공약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공천, 공약 때문에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낙연 당에서 이제 떡볶이 방지법을 찬성할까요? 65세 이상 무임승차 찬성할까요? 공약이 다르다. 그다음에 공천 나눠먹기 쉽습니까? 비례순번 어떻게 정할 겁니까? 5개 당이. 저는 2가지로 안 된다 봐요. 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과 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이 비전 대화가 공동의 비전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찾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찾아지기 어렵다고 봐요. 아, 역시. 처음에 잘 서동욱 변호사 의견이 일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예. 저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도 다르고요. 공약 아까 얘기한 공약도 다르고 두 분이 살아온 정치 역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어렵다. 뭐 저렇게 비전 대화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결실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